그 다음에 한글 전용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한글 전용입니다. 지금 제일 통탄을 해야 할 사람은 저승에 가 있는 세종대왕일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들었습니까? 한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 우리나라 말은 바람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라고 한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큰 실수죠. 한글 전용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한글 전용으로 딱 가보니까 이거 실수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상용 한자 1800자는 교육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960년대, 70년대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 포스터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릴린 monroe, 스크린 이런 것만 한글로 되어 있지. 영화 감독부터 배우, 김지미, 김진규, 이런 사람 다 한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60대, 70년대 영화 봤던 사람들이 다 대학교 나온 사람만 영화 봤습니까? 그때 가정부는 영화 안 봤습니까? 구두닦이는 영화 안 봤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자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한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큰 실수는 한자는 배우기 어렵다. 이 선입견이 잘못된 거죠.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가장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한자 아닙니까? 천자문 딱 배우면은, 천자문 한 1년 배우면은 평생 그것 가지고 다 버티잖아요. 영어 1년 배워가지고 버팁니까? 한자는 한 1800자만 알면은 그 말이 이거하고 섞이고 저거하고 섞이고 해가지고 조합이 돼가지고 몇만 자를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도 어렵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한자를 모른다. 이런 걸 가지고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이게 이번에 튀르키예 사태도 그렇지만 언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신문이 한글 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이 애국자로 애국운동으로 둔갑을 합니다. 한글 전용이 민족운동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한글 이름을 지었어요. 한글 이꼴 독립운동 됐어요. 한글 이꼴 독립운동이고 민족주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거꾸로죠. 한글 전용이야말로 민족 문화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80년대쯤 들어오면 또 한겨레가 한글 전용 대열에 들었습니다.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부정은 좌익운동입니다. 좌익운동. 그러니까 한글 전용의 이데올로기는 좌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한글 전용이 좋은 점이 있어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 특히 한자를 제대로 획수대로 쓰는 걸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한자 쓸 때 이거 삐뚤빼뚤하면 옆에서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한글 전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한테는 한글 전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편하잖아요, 또. 세상 사람은 다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은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거는 어려운 걸 배우는 거지 쉬운 건 누가 배웁니까? 배울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좌익적인 하향 평준화에 휩쓸려 가지고 조선일보가 그래도 끝까지 그걸 하다가 조선일보는 세로서기가 가로서기로 가면서 한글 전용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바로 한글 전용을 안 갔습니다. 그래도 고유명사는
사람, 김대중, 김영삼, 이런 거는 한글로 쓴다. 이름, 지명. 그 다음에는 괄호 안으로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넣고 끝에다가 김대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괄호 안에 고유명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거든요. 한 10년 전부터는 그것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여러분들 윤석열 한자 이름 뭡니까? 윤석열 자신이 그 사람 한자 잘 쓸 거예요. 사법시험 구술을 했으니까. 여러분 윤석열이라고 한자 이름 쓰는 거 봤어요? 어제 방명록 쓸 때. 한 번도 못 봤죠? 그럼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게 이름입니까, 이거? 모든 명사나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뜻이 발음 부호잖아요. 발음 부호. 지금 우리가 발음 부호를 쓰고 있잖아요. 뜻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럽에 한 30개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나라 말이 있으면은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국어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란 건 뭐냐? 한국인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DNA로 하겠습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은 언어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어떤 문장력을 쓰느냐. 우리 기자들, 학자들이 또는 문학가들이 어떤 문장력을 쓰느냐.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국가는 다 위대한 문학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최근 한 20년 동안에 우리가 위대한 문학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을 배출했습니까? 한글 전용으로는 안 되는 거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전 펴놓고 보면 70%가 한자로 표기해야 다른데 그걸 한글로 표기하면은 발음이야 되죠. 뜻은 모르죠. 가수분해는 한자로 써야 물을 더해서 일어나는 분해다라는 게 알 수가 있는데 가수분해라고 한글로 떡 써보면은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자는 뜻이 자명하잖아요. 다 설명 필요 없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한글로 써놓으면 일일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은 노벨상을 못 받죠. 고급 학문이 발달하지 않죠. 그리고 문학이 발달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휘력이 약해지죠. 이미 어휘력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오늘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오늘 기온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최고 5도 아닙니까? 최대 30km입니다. 그 최대가 맞습니까? 최장이잖아요. 최대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니죠. 최다 50만 명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최대로 통일돼 버렸어요. 최대, 뭐 이런 게 한 4개 단어가 없어져 버리고요. 단어 하나로 통일돼 버렸습니다. 어휘력이 줄어듭니다. 어휘력이 줄어드는 것을 극단적 표현이 그 바로 침해 아닙니까? 한 나라의 어휘력이 줄어들면은 그게 연동돼 가지고 국민들이 사고력이 줄어듭니다. 어휘력만큼만 국민들은 뭐 인간은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적으면은 뭐 간단한 거 바보가 어휘력 적은 사람 아닙니까? 어린애가 성장하는 게 어휘력을 늘려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어휘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불가피한 걸로 말이 상스럽게 됐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기자들이 하는 말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절대로 활자화할 수 없는 용어를 그냥 씁니다. 그게 거의 전부 다가 한글 아닙니까? 한글. 한자는 원래 욕이 별로 없어요. 일본말도 일본에도 별로 욕이 없습니다. 이런 더구나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결합시키면은 그 표현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신, 언어의 기반을 둔 게 교양 아니겠습니까? 문학이든지 학문이든지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정치 수준이 높아지고 언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선동에 잘 넘어가느냐? 말이 무너지니까. 말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동에 잘 넘어가죠. 선동에.